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9월 14일.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도 이제 거의 마감이 돼 가고요. 자, 오늘도 오전 시황 한번 보고 책 내용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시황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전 시황은 그냥 뭐 화이팅! 네, 이라는 주제로 이제 저희가 글을 써드렸고 한번 좀 같이 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 증시가 지금 현재는 좀 눈치 보기를 하는 듯 하죠. 첫 상승은 한 12일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조정은 한 10일째 진행 중인데요. 이 조정 10일 중 최근 5일 정도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하는 와중에 장 시작을 했고, 지금은 갭 상승을 해서 이렇게 갭으로 좀 뛴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수 그 자체로는 거래량이 좀 약해서 긴장감은 좀 없어 보이지만, 이 매수세와 매도세가 선물과 현물을 오가면서 굉장히 팽팽한 힘을 좀 유지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횡보 혹은 약세가 길어지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이 심리가 회복하는데 자신감이 아닌 의심을 키워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보통 2주 안에 반등에 성공하는 경우가 좀 많았다라는 거고, 이번 주가 그 2주 기간의 마지막이다. 저희는 좀 희망을 가져보고 싶다라는 건데, 다행히 오전에는 그래도 좀 갭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사실 갭상승이 항상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갭으로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더 장 마감 때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좀 기분이 더 나쁘기 때문에 갭이 이렇게 그닥 기분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상승을 했음에 반등을 2주 안에 하는 건가? 라는 어떤 좀 의심 뭐 그 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반등이 좀 다소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조정의 극복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극복하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심리에도 좋기 때문에 극복은 짧게. 그리고 지금 현재 달러의 방향도 좀 다소 안정이 되는 듯 합니다. 좀 급작스러운 움직임만 좀 사라진다면은 지수 반등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 뭐 이때 횡보할 때 이렇게 횡보할 때 보시면은 이때는 좀 횡보를 했고 오르다가 다행히도 최근에는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 좀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수를 관찰하는 것, 그리고 시장의 대장주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개별 종목의 어떤 급등락에 절대 마음을 뺏기지 말자라는 거고, 사자가 없을 때 이 숲에서는 여우가 왕노릇을 하죠. 근데 사자가 다시 돌아온다면은 이 여우들은 금세 다시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고 개별 종목의 급등락의 마음을 절대 뺏기지는 마시자 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도 이제 회사원이 자본가가 되는 길, 뭐 주식밖에 없다라는 책, 이 아베 슈에이가 지은 책이죠. 자, 이 책을 한번 좀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 책에 있는 내용 중 그냥 몇 개 이렇게 좀 떼와서 좋은 내용들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단기 매매가 단순한 투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내용으로 이제 책에 어떤 이 단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보고, 근데 단기 매매가 완전 꼭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 지금 이 책의 제목 자체가 회사원이 자본가가 되는 길이라는 어떤 주제잖아요. 근데 회사원이 회사 일을 하면서 단타를 한다? 사실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거를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절대 뭐 단기 투자가 완전 나쁜 거고 무조건 장기 투자가 좋은 거다라는 식의 의견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의 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고, 이 책에서는 좀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저희는 또 그렇게 뭐 완전 배제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고, 일단 책의 내용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통해 누군가가 자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주제 중 하나이죠. 그러나 같은 주식 투자를 해도 단기 매매는 투기자가 하는 거래일 뿐 자본가의 주식 거래와는 다르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기꾼으로도 성공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투기와 자본가의 주식 거래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비교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서 이 자본가가 하는 주식 거래의 목적은 기업에게 장기 자본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그 기업의 성장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대가로 자본가는 장기적으로 기업이 올린 이익 중 일부를 뭐 배당으로도 형태로 돌려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순자산의 어떤 증가에 따라 뭐 주가의 상승, 그러니까 이제 차익의 어떤 수익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과실도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물론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면 이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기업의 주식을 매각할 수도 있지만, 이 자본가로 불리는 장기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종목을 그렇게 간단히 포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본가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자가 이 보고 있는 산을 그와 함께 같이 오른다라는 거고, 일종의 그 같이 오르는 과정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본가는 단기적인 주가 동향이 아닌 사업의 장기적인 확대를 바라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반해서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트레이더는 사업이 아닌 주가 그 자체만을 바라보겠죠. 최근에는 이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어떤 반복적인 어떤 투기성인 거래, 이 트레이딩을 통해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굉장히 큰 자산을 쌓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대단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투기가로 이 대성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완전 선수들, 정말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가능한 일이기는 합니다. 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그걸 따라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애매하게 모든 조건을 다 따라할 수 없는 거라면 그쵸? 굳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고, 또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방법으로는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완전 투기 이 가들도 완전 단기 매매로 3, 40년씩 시장에서 살아남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짝 벌고 그냥 딱 그만두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쩐의 흐름을 타라라는 책을 쓰셨던 그 이제 민요53 선물 투자를 하셨던 그분도 이제 3, 40년 이렇게 꾸준히 했던 게 아닙니다. 한 10년 정도 탁 바짝하고 아예 그냥 끊어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그 선물을 탁 거기서 그만뒀다라는 이야기가 한 20년, 30년 꾸준하게 했을 때 주변에 동료들,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동료들의 어떤 미래를 봤을 때, 아, 저게 내 미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벌렸을 때 그냥 그만하자라고 생각해서 그 선물을 이제 탁 아예 투자해서 그냥 그만뒀다라고 했고,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는 벌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됐을 때 그만둔다라는 게 사실 엄청난 고수여야지 주식을 그만둘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돈이 벌린다는 걸 알면서도 그만둔다라는 것 굉장히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게 가장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그분 이제 위험을 수반하는 어떤 단기 선물 투자였기 때문에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계속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살아남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 넘어가서 많은 트레이더들은 이제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합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불확실성의 요소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좋은 경영을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장기적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동향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매년 안정적으로 착실히 이 수익을 거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떤 순자산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이러한 기업의 주식을 오래 보유하면 눈앞의 경기 동향이나 시장의 어떤 수요 동향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한다 해도 언젠가는 자동적으로 회복을 해서 최고치를 좀 경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같은 주식 투자를 해도 단기 매매의 경우에는 하면 할수록 제로섬 게임이 되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제로섬 게임이란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는 반드시 지게 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단기 매매를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뭐 한 1,000원에 산 주식을 1,010원에 이제 매각함으로써 한 10원, 뭐 한 1, 2%, 1%죠. 한 1, 2%의 만약에 차익 거래를 얻는 거래를 반복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
이 거래가 성립하는 배경에는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1,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이 10원의 이 시세 손실을 입는 투자자는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1,010원에 만약에 샀지만 그 뒤에 주가가 하락을 해서 이 손해를 입는 투자자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제로섬 게임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혹시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큰 수의 법칙, 혹시 이 큰 수의 법칙을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전을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올 확률과 앞면이 나올 확률이 모두 2분의 1이죠. 근데 실제 동전을 던져보면 알 수 있듯이, 동전을 던지면은 횟수가 적으면 그에 따르는 결과는 뒷면이나 앞면 중 한쪽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동전을 던지는 횟수를 늘리면은 이 뒷면과 앞면을 나올 확률이 진짜로 한 50대 50 정도로 점차 수렴해 간다라는 거거든요. 이것 자체가 이 관찰 횟수가 늘어나면 그 일이 발생할 확률이 특정 값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이 이 큰 수의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단기 매매도 동전을 던지는 경우와 마찬가지라서 트레이딩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승패의 확률에 상관없이 이 확률이 한 2분의 1, 반반으로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거고, 그러나 주식 투자의 경우에 이겼을 때 얻는 금액에 비해서 졌을 때 손해보는 금액이 더 크기 쉽죠. 더 크기 쉬운데다 매매 시에는 수수료라는 어떤 그 금액이 붙죠. 수수료. 그러니까 이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큰 수의 법칙에 따라 승패 확률이 반반에 가까워지더라도 결국에 금액면에서는 손해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수의 법칙을 활용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겼을 때의 이익을 가능한 크게 늘리는 한편 손실은 가능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트레이딩 경험을 상당히 쌓은 사람에게도 이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정말 선수한 손에 꼽는 선수들 아니면은요. 그러니까 주식의 단기 매매로 이익을 얻겠다고 실제로 트레이딩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꽤 있겠지만, 굉장히 수십억, 수백억대 트레이더라고 불릴 정도로 성공한 사람은 아주 소수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건데, 게다가 이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 싶다면 솔직히 9시부터 3시 반까지 주식 시장이 열릴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서 주가를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단기 매매는 특히나 이 가격의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해서 매매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쌓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주식 거래 시간 동안 한시도 시장에서 눈을 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즉 주식을 단기 매매로 생계를 꾸려가려 한다면 직장까지 관두고 전업 트레이더가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텐데, 사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는 이 전업 투자를 할 때,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전업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또 돈을 벌겠죠. 어느 정도 돈을 벌겠지만, 사실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생활비에 대한 압박, 한 1년치 생활비를 빼놨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그렇죠? 그렇다면 상관없겠지만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은 심리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한번 실수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전업 투자도 생활비의 여유와 어떤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더 큰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그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에 반해서 장기로 보유할 수 있는 좋은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하고 배당 수익과 시세 차익을 꾸준히 얻는, 그러니까 어제 방송에서도 대표님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배당 수익과 시세 차익을 한 번에 노리는 투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만약에 좀 노리는 투자자 자본가라면 낮 시간 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는 개인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돈이 엄청 많아서 그냥 배당주에 꾸준하게 넣어놓고 배당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라면 그냥 넣어놓고, 그쵸? 그냥 회사 일하고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생활하면 되는 거고, 그냥 어떤 시대 차익을 노리는 이 가치 투자 아니면은 가치 투자를 기반한 트레이더라면 충분히 근무하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주주가 되고 점차 투자 금액을 늘려가면서
굉장히 큰 대자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앞으로의 시대에서 출세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라고 이 아베 슈에이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 돈이 없으니까 뭐 이것도 다 돈이 있어야 하는 얘기지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근데 그 적립식 투자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장의 상황이 안 된다고 해서 그 포기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거든요. 나중에 10년 지나도 똑같은 거니까 하루라도 빨리 종잣돈을 모으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 핑계만 대면은 아무것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저축과 어떤 투자 자금을 꾸준하게 늘려가다 보면은 충분히 자금이 늘어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